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민호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작은 손이 그의 무릎에 얹어 있었지만 그조차도 이 끝없는 빚더미를 지울 수 없었다. 문득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을 열자 젖은 우산을 쥔 채 서 있는 낯선 청년이 차가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여기 방이 남아있나요? 제 삶을 숨길 수만 있다면 뭐든 할게요.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젊은 청년,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소리는 비처럼 가볍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민호의 작은 아파트는 갑자기 좁아진 기분이었다. 어서 오세요. 이 집 규칙은 간단해요. 서로의 비밀은 묻지 말아요. 민호가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지우의 시선은 이미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한숨 소리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지우를 불렀다. 준호야, 오늘 학교 가기 전에 밥 먹고 가. 준호는 6살 꼬마로 민호의 전 아내가 떠난 후 유일한 빛이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오자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아저씨, 왜 그렇게 젖었어? 비 맞았어? 지우는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응, 비가 많이 왔네 라고 대답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지우는 대학생이라고 했지만 그의 말투는 어딘가 세련됐고 손동작은 우아했다. 아마 부유한 집안 출신인가. 민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접시를 내밀었다. 식사 중 지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민호가 대학은 어디예요? 전공은 뭐죠? 라고 물으니 지우는 서울대 문헌학이에요 라고 짧게 답했다. 민호는 속으로 감탄했다. 서울대라니 자신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먼 세계였다. 민호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퇴근 후엔 프리랜서 번역 일을 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홀로 준호를 키우며 빚을 갚아나갔다. 집세를 보태기 위해 방 하나를 새놓기로 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우의 월세는 적었지만 그의 조용함이 집안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민호가 카페로 출근할 때 지우가 준호와 놀아주는 모습을 봤다. 지우는 레고 블록으로 작은 집을 만들며 준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옛날 옛적에 숲속에 사는 용이 있었어. 그 용은 세상을 숨기고 싶어 했지. 준호가 깔깔 웃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녀석, 의외로 아이랑 잘 맞네. 하지만 지우의 눈빛에는 여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호는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저녁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습했다. 민호가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민호가 물었다. 지우는 책을 덮으며 평소랑 같아요. 수업 듣고 도서관 갔어요 라고 말했다. 대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다. 하지만 민호는 지우의 손목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 같은 자국을 봤다. 상처인가? 그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규칙을 떠올렸다. 서로의 비밀은 묻지 말자.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했다. 준호가 지우를 지우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지우는 아침마다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도 열심히 해라고 말했다. 민호는 그런 지우를 보며 자신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 그는 사랑에 대한 희망을 접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지우의 존재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듯했다. 이건 그냥 가족 같은 거지. 민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민호의 친구 수진이 다가왔다. 야, 새 세입자 어때? 괜찮아. 수진은 민호의 유일한 절친으로 그의 아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착해. 준호도 좋아하네. 민호가 웃으며 답했다. 수진이 장난스럽게 너 그 녀석한테 반한 거 아냐? 남자잖아. 라고 놀리자 민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미쳤어. 난 그냥 고마운 마음이야. 하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우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감사 이상인지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지우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걸 봤다. 제가 좀 해봤어요. 김치찌개요. 지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민호는 놀라며 앉았다. 찌개는 완벽했다. 이거 집밥 맛이네요. 어머니가 잘 가르치신 모양이야. 지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아니에요. 그냥 혼자 배웠어요. 그 후로 대화는 다시 조용해졌다. 민호는 지우의 과거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참았다. 그 밤 준호가 악몽을 꾸며 울었다. 민호가 달래러 가니 지우가 이미 준호의 방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부드러운 자장가, 한국 전통 선율이었다. 준호가 지우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민호는 문밖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이 녀석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 그는 지우에게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다. 지우가 고개를 들며 아저씨도 고생 많아요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며칠 후 민호는 우연히 지우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 지우가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그냥 공부 때문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이 커졌다. 가족 문제인가? 그는 지우의 비밀을 존중하려 했었다. 주말이 되자 민호는 준호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지우도 따라왔다. 한강공원에서 준호가 자전거를 타며 웃고 지우가 뒤에서 따라갔다. 민호는 그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사진 추억으로 남겨요. 지우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갑자기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멀리서 검은 세단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 씨, 운전기사가 부르며 내렸다. 지우가 민호의 팔을 잡았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가지 마세요. 민호는 당황하며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저를 데려가려 해요. 세단에서 내린 남자가 다가왔다. 중년의 날카로운 인상, 비싼 양복. 지우, 집으로 가자. 이게 무슨 짓이냐?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제발.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민호는 본능적으로 준호를 안고 지우 앞으로 섰다. 이분이 제 세입자예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씀하세요. 남자가 민호를 노려봤다. 너는 누구냐? 우리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 순간 민호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 녀석을 왜 이렇게 괴롭히지? 그는 지우를 보호하고 싶었다. 세단이 떠난 후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요. 방해했네요 라고 말했다. 민호가 괜찮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라고 답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유대가 생겼다. 지우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집안이 복잡해요. 기대가 너무 커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삶은 때론 숨기고 싶을 때가 있지. 시간이 흘러 민호는 지우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는 걸 느꼈다. 카페에서 일할 때도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건 사랑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 둘이 이런 감정을 나누는 건 여전히 금기였다. 친구 수진에게 털어놓자 그녀는 민호야, 내 마음 따라가.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준호가 어떻게 생각할까? 지우의 가족이 다시 올까? 한편 지우의 내면은 소용돌이쳤다. 그는 대한전자 그룹의 장남, 수십억 자산의 상속자였다. 아버지의 강요로 이성의 결혼을 준비하던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집을 나왔다. 서울대에 들어온 건 자유를 위한 도피였다. 민호의 집에서 만난 따뜻함은 그의 차가운 세계와 달랐다. 아저씨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네. 지우는 민호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알면 날 버릴 텐데. 어느 비 오는 밤, 민호가 늦게 귀가했다. 지우가 기다리며 차를 타주고 있었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지우의 손이 민호의 어깨를 스쳤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 민호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소중해? 지우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스치기 직전 준호의 방에서 소리가 났다. 아빠, 현실이 그들을 깨웠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어색해졌다.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지우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 지우,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상속권 박탈이야. 지우가 울며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딴 소리 집어치워. 우리 집안에 그런 건 없어. 민호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모든 게 드러났다. 지우의 비밀, 재벌 상속자라는 사실. 민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게이, 재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는 배신감을 느꼈다. 지우, 이게 다 뭐야? 지우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민호를 비웃었다. 너 같은 가난뱅이가 우리 아들을. 웃기지 마. 민호의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지우를 쫓아냈다. 나가. 여기서 나갈래. 지우가 떠난 후 집은 텅 빈 듯했다. 준호가 지우 형은 이라고 물을 때마다 민호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카페에서 일하며 후회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사회의 눈치 때문에. 수진이 위로했다. 민호야, 사랑은 용기야. 가서 찾아. 민호는 지우를 찾기 시작했다. 서울대 도서관, 한강공원. 마침내 지우를 찾았다. 지우는 다리 난간에 기대 울고 있었다. 지우아, 나 바보였어. 내 비밀을 알았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지우가 돌아봤다. 아저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제 가족이. 민호가 지우를 안았다. 함께 싸우자. 준호도 너를 기다려. 두 사람은 키스했다. 비가 내리는 한강에서 그들의 사랑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우의 아버지가 재벌의 힘으로 민호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카페가 문을 닫게 되고 민호의 빚이 드러났다. 이혼 남자, 동성애자, 내 삶은 끝났어. 아버지의 위협이 이어졌다.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언론에 지우의 이야기를 알렸다. 사랑은 차별이 아니에요.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LGBTQ 커뮤니티가 지지했다. 지우의 아버지는 압박을 느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집안에서 쫓아낼 거야. 지우가 선택했다. 저는 민호 씨와 함께 할게요. 가족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민호, 지우, 준호. 시간이 흘러 그들은 작은 집에서 행복을 찾았다. 민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지우는 작가로 데뷔했다. 준호는 두 아빠를 보며 자랐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겨. 민호가 속삭였다. 끝없는 비바람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영원했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종로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민호는 창가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에는 미뤄둔 청구서 뭉치가 쥐어져 있었고 옆에서는 6살 아들 준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빠, 내일 학교 갈 때 비 그칠까? 준호의 낮잠 중 중얼거림이 민호의 가슴을 저렸다. 빚은 산처럼 쌓여갔고 월세는 늦어지고 있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는 자정 가까웠다. 민호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 서 있는 젖은 청년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방 새 놓으신다고 들었어요. 제발 오늘 밤만 머물게 해주세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절박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비 맞지 마요. 그 청년, 지우는 조용히 우산을 접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자세는 어딘가 고급스러웠다. 민호는 수건을 건네며 이름이 뭐예요? 대학생인가 봐요. 라고 물었다. 네, 지우라고 해요. 서울대예요. 월세는 제대로 드릴게요. 지우의 대답은 간결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계약서 쓰죠. 규칙은 하나예요.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해요. 지우가 고마워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민호의 피곤한 마음을 살짝 녹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준호가 졸린 눈으로 나와 아빠, 배고파 라고 칭얼거렸다. 지우가 방에서 나오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민호는 밥 먹어요. 커피도 있어요 라고 말했다. 식탁에서 준호가 지우를 빤히 쳐다봤다. 아저씨, 왜 그렇게 말 적어? 로봇이야. 지우가 피식 웃었다. 아니, 그냥 조용한 타입이야. 너 이름이 준호지? 예쁜 이름이네. 준호가 활짝 웃었다. 그 순간 집안이 조금 밝아진 기분이었다. 민호의 일상은 바빴다. 아침에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종로의 작은 카페 한강의 바람으로 출근했다. 카페는 그의 생계수단이자 유일한 휴식처였다. 오후에는 프리랜서로 영어 소설을 번역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홀로 모든 걸 짊어졌다. 민호 오빠,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카페 동료 수진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수진은 민호의 고등학교 친구로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세입자 왔어. 대학생. 월세 좀 도와줄 거야. 민호가 웃었다. 수진이 눈을 반짝였다. 오, 남자? 잘생겼어? 조용한 녀석이야. 착해 보이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지우가 부엌을 청소하는 걸 봤다. 도와줄까요? 지우가 물었다. 아니, 앉아. 피곤할 텐데. 민호가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그의 목소리에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민호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TV를 켜고 드라마를 봤다. 사랑의 온도 재방송이었다. 화면 속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지우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향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밤이 깊어지자 준호가 지우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형, 동화 읽어줘. 지우는 책을 들고 부드럽게 읽기 시작했다. 옛날에 서울의 탑에 사는 공주가 있었어. 그녀는 세상의 시선에서 숨고 싶었지. 준호가 지우의 팔에 기대 잠들었다. 민호가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봤다. 고마워요. 준호가 좋아할 거예요. 지우가 아저씨의 아들이라서요. 소중해요 라고 답했다.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민호는 지우의 일상을 관찰하게 됐다. 지우는 아침에 일찍 나가 도서관으로 향했고 저녁에 돌아와 책을 읽었다. 그의 책장은 고전 문학으로 가득했다.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일까? 민호는 생각했다. 한 번은 지우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걸 들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딱딱했다. 민호는 가족 관계가 안 좋은가? 라고 짐작했다. 주말, 민호는 준호를 데리고 남산타워에 갔다. 지우를 초대했다. 함께 가요. 재미있을 거예요. 지우가 망설이다 수락했다. 케이블카를 타며 준호가 서울이 다 보여 라고 소리쳤다. 정상에서 지우가 민호에게 아저씨, 이런 행복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했다. 민호가 나도 너 덕분에 집이 밝아졌어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미묘한 떨림이 왔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라는 이름. 지우가 얼굴을 굳히며 받았다. 네, 고깔게요. 통화 후 지우가 죄송해요. 갑자기 집에 가봐야 해요. 라고 말했다. 민호는 걱정하며 문제 생겼어? 라고 물었다. 지우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 일이라고 얼버무렸다. 지우가 떠난 후 민호의 마음에 불안이 싹 텄다. 지우가 돌아온 건 다음날 새벽이었다. 민호는 소파에서 기다리다 깜빡 잠들어 있었다. 아저씨, 지우의 목소리에 민호가 눈을 떴다. 지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민호가 일어나 물었다.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지우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주었다. 천천히 말해. 내가 들어줄게. 지우가 물을 마시며 고마워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속삭였다.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지우는 가족의 압박에 대해 살짝 털어놓았지만 세부는 숨겼다. 기대가 너무 커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민호가 나도 알아. 아내가 떠난 후 나도 세상의 기대에 짓눌렸어 라고 공감했다. 그 공유된 고통이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했다. 아침, 준호가 지우를 깨우며 형, 오늘 놀아줘. 라고 조르자 지우는 피곤한 몸으로도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이 녀석 정말 착한 애라고 생각했다. 그날 민호는 카페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손님들이 오늘 날씨 좋네. 한강 산책 어때? 라고 수다를 떨 때 민호의 머릿속은 지우로 가득했다. 수진이 눈치채고 오빠, 세입자 생각하는 거지? 얼굴 보니 딱 보여 라고 놀렸다. 민호가 시끄러. 그냥 가족 같아서 라고 부정했지만 마음은 솔직하지 않았다. 퇴근 후 민호는 시장에 들러 재료를 샀다. 오늘은 삼겹살 구워 먹자.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준호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형이 그린 용, 멋져. 준호가 자랑했다. 민호가 웃으며 좋아. 불판 데워 저녁 식사 중 지우가 아저씨 요리 잘하시네요. 집밥이 그리워요. 라고 말했다. 민호가 너도 해봐. 다음엔 너 차례라고 장난쳤다. 그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민호는 지우의 손가락이 포크를 쥐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설렘을 느꼈다. 애 이렇게 예뻐 보이지? 밤에 민호는 지우의 방문이 열린 틈으로 책 읽는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지우가 시집을 읽고 있었다. 윤동주의 서시.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 참 아름답지 않아요? 지우가 민호를 보고 말했다. 민호가 응, 나도 그 시 좋아해. 삶의 무게를 잊게 해주지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눈빛은 빛났다. 그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민호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비가 다시 내렸다. 민호가 준호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 지우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가요. 비 맞지 말고. 세 사람은 우산 아래서 걸었다. 준호가 형, 아빠랑 손잡아. 라고 말하자 지우와 민호의 손이 스쳤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집에 도착해 지우가 아저씨, 당신 손 차갑네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우야. 그는 이름을 부르며 가까워졌다. 하지만 준호의 웃음소리가 그들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 주 민호는 지우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챘다. 지우가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준호를 재우는 게 일상이 됐다. 한 번은 민호가 번역 작업으로 늦었을 때 지우가 제가 준호 재운 거예요. 피곤하시죠? 라고 말했다. 민호가 너 없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중얼거렸다. 지우의 뺨이 붉어졌다. 그날 밤 민호는 꿈을 꿨다. 지우와 함께 한강을 걷는 꿈. 깨어나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이 감정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가 용납할까? 수진에게 털어놓자 그녀는 오빠,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요즘 한국도 변하고 있잖아. 프라이드 퍼레이드 봤어? 라고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이 컸다. 준호가 크면 어떻게 볼까? 지우의 가족은 하지만 지우를 볼 때마다 그 두려움은 녹아내렸다. 어느 저녁 지우가 아저씨 산책할까요? 라고 제안했다. 한강공원에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지우야, 너 왜 내 집을 선택했어? 민호가 물었다. 지우가 우연히 봤어요. 하지만 당신의 광고에 평화로운 집이라고 써 있어서 제게 필요한 게 그거였어요. 라고 답했다. 민호가 나도 너 오고 나서 평화가 왔어. 라고 말했다. 손이 맞닿았다. 지우의 손이 떨렸다. 아저씨, 저 지우가 고백하려는 순간 지우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분위기가 깨졌다. 지우의 전화는 짧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미안해요. 가봐야 해요. 지우가 서둘러 일어났다. 민호는 또 가족 일이라고 물었지만 지우는 대답 대신 내일 봐요 라고만 했다. 민호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지우의 비밀,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지우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눈빛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준호가 형, 오늘 학교 안 가? 라고 묻자 지우가 형도 학교 가야 해. 같이 갈까? 라고 장난스럽게 답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어제의 미완성 고백이 마음에 걸렸다. 카페로 출근하며 그는 수진에게 지우가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가족 문제 같아 라고 털어놓았다. 수진이 오빠 너무 파고들지 마. 사람마다 비밀이 있잖아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호의 호기심은 커졌다. 오후 민호는 우연히 지우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을 봤다. 대한전자그룹, 지우 과장 보좌. 대한전자. 그 재벌, 민호의 머리가 핑 돌았다. 지우가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왜 재벌 직원 명함이? 그는 명함을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저녁, 집에 돌아온 민호는 지우가 준호와 보드게임을 하는 걸 봤다. 아저씨, 같이 해요. 모노폴리예요. 지우가 웃었다. 게임 중 민호가 일부러 지우야, 너 재벌 집안 아니야? 명함 봤어 라고 장난처럼 말했다.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그냥 지인 거예요. 대답이 어색했다. 준호가 재벌? 부자 아저씨? 라고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지만 민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거짓말인가? 그날 밤 민호는 지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울음소리였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괜찮아? 지우가 문을 열고 네, 그냥 피곤해서 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호가 나한테 말해.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라고 말했다. 지우가 무너지듯 아저씨, 저 제 삶이 엉망이에요. 가족이 저를 인정 안 해요. 제가 게이라는 걸 알면 이라고 속삭였다. 민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게이. 그럼 나에 대한 감정은? 그는 지우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나도 너를 좋아해. 성별 상관없이 지우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 키스가 시작될 뻔했지만 민호는 멈췄다. 천천히. 준호도 있으니까. 다음 날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나도 남자를 좋아할 수 있어? 이건 사랑인가? 그는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하이쿠라는 LGBTQ 소설. 수진이 오빠, 용기 내라고 응원했다.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어제 말 진심이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 지우가 저도요.
제 가족은 재벌이라 더해요 라고 말했다. 마침내 지우의 비밀 일부가 드러났다. 저는 대한전자의 상속자예요. 하지만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결혼 강요해서. 민호는 충격받았지만 지우를 안심시켰다. 숨기지 마, 나한테 다 말해.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다. 지우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함, 어머니의 병환, 자신의 성정체성 발견. 민호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 홀로 준호 키우는 고통을 공유했다. 그 공유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이에 램이 생겼다. 다음 주 민호의 옛 친구 태준이 방문했다. 태준은 민호의 대학 동기로 직설적인 남자였다. 야, 민호. 새 여친 생겼어. 태준이 장난치며 지우를 봤다. 지우가 부엌에 있던 차를 엎었다. 아, 죄송해요. 태준이 세입자? 잘생겼네. 민호, 너랑 잘 어울리겠다 라고 웃었다. 지우가 오해의 방으로 들어갔다. 민호가 따라가 태준이 장난이야. 너만 봐라고 설명했지만 지우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아저씨, 저는 그냥 부담돼요. 재벌 상속자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민호는 지우를 안심시키려 데이트처럼 산책을 제안했다. 명동 거리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웃었다. 지우야, 우리 둘이면 돼. 세상은 나중에. 하지만 거리에서 프라이드 깃발을 든 시위대를 보자 지우가 저도 저기 서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민호가 함께 서자라고 답했다. 그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첫 번째 작은 고백.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아침마다 지우가 민호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민호가 지우의 책가방을 챙겨주는 게 일상이 됐다. 준호는 아빠랑 지우 형 항상 붙어 있어 라고 웃었다. 민호는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은밀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이 두려웠다. 카페 손님이 동성 커플 봤어? 요즘 많아지네라고 수군거릴 때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느 날 민호는 지우에게 선물을 샀다. 은색 팔찌, 영원이라고 새겨진.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저씨,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준호가 잠든 후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은 키스. 우린 함께야. 민호가 속삭였다. 지우의 몸이 떨렸다. 네, 영원히. 하지만 행복은 깨졌다. 지우의 사촌, 재벌 그룹의 PR 담당자가 집을 찾아왔다. 지우, 아버지가 부르신다. 이 집, 가난뱅이랑 사는 거야. 사촌의 말에 민호가 화를 냈다. 누구신데 함부로 말씀하세요. 사촌이 비웃었다. 민호 씨, 내 과거 조사했어. 이혼남, 빚쟁이. 지우를 버리게 할 거야. 지우가 그만해. 내 삶이야 라고 소리쳤다. 사촌이 떠난 후 지우가 미안해요. 당신을 끌어들였어 라고 울었다. 민호가 괜찮아. 사랑하니까 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에 램이 쌓였다. 민호는 지우의 세계가 너무 커 내가 어울릴까? 라고 의심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다. 민호의 옛 사진을 보고 아저씨, 전 아내와 행복했어? 나 때문에 후회할까? 라고 물었다. 민호가 아니, 너가 내 인생이야 라고 답했지만 지우의 불안은 컸다. 작은 다툼이 생겼다. 민호가 늦게 귀가하자 지우가 다른 사람 만난 거야? 라고 질투했다. 민호가 카페 일인데 라고 설명했지만 오해가 깊어졌다. 너 재벌이잖아. 나 같은 사람과 민호의 말에 지우가 상처받았다. 돈 때문이 아니야. 사랑이야. 그 다툼 후 두 사람은 거리를 뒀다. 민호는 카페에서 일하며 후회했다. 수진이 오빠, 대화해. 사랑은 싸움으로 강해져라고 말했다. 민호는 지우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내가 소중해. 다시 시작하자. 지우가 읽고 눈물을 흘렸다. 화해의 키스, 더 깊어진 사랑.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우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우, 그 집 나와. 아니면 상속 포기, 지우가 포기할게요. 사랑 선택할게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게이. 집안 망신이야. 그 통화 후 지우가 민호에게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당신만 있으면 라고 말했다. 민호가 나도. 하지만 준호 생각해 라고 답했다. 가족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지우의 아버지, 대한전자 회장 김태준은 움직였다. 그의 힘은 막강했다. 다음 날 민호의 카페에 감시자들이 나타났다. 여기 주인. 빚 많다고 들었소. 손님이 떠나고 카페의 매출이 떨어졌다. 민호는 왜 이런 짓을? 라고 화를 냈다. 지우가 아버지예요. 미안해 라고 울었다. 민호가 함께 이겨내자라고 했지만 압박은 심해졌다. 민호의 집에 채권자들이 왔다. 월세 못 내. 퇴거야. 실제로는 조작된 빚이었다. 준호가 아빠, 왜 슬퍼? 라고 물을 때 민호의 눈물이 났다. 지우가 내 탓이야. 내가 떠날게 라고 말했다. 민호가 안 돼. 같이 싸워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우의 아버지가 직접 왔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민호를 내려다봤다. 내 덕에 우리 아들이 망가졌어. 돈 줄 테니 사라져. 민호가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맞섰다. 아버지가 사랑, 게이 짓거리, 사회가 용납 안 해라고 비아냥거렸다. 지우가 아버지, 제발, 라고 끼어들었지만 아버지가 지우를 끌고 갔다. 집으로 와. 아니면 내 연인 파괴할게. 지우가 떠난 집은 죽음 같았다. 민호는 준호를 안고 울었다. 지우 형 언제 와? 준호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수진이 경찰에 신고해. 재벌이라도 법은 법이야 라고 말했다. 민호는 변호사를 찾았지만 돈이 없었다. 지우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아버지 감시해. 사랑해. 민호의 절망이 깊어졌다. 한편 지우는 재벌 저택에 갇혔다. 아버지가 결혼 준비해. 여자랑 일하고 강요했다. 지우가 싫어요. 민호 씨만 사랑해라고 저항했다. 아버지가 내가 게이? 증명해 보든가 라고 조롱했다. 지우는 창밖 서울을 보며 민호를 생각했다. 기다려. 올게. 민호는 프라이드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온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다. 재벌 상속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포스트가 퍼졌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아버지는 압박을 느꼈다. 이 소문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민호의 삶은 지옥이 됐다. 이웃들이 동성애자야? 아이한테 나빠라고 수근거렸다. 카페 손님이 줄었고 민호는 실직 위기에 처했다. 준호의 유치원에서 부모님 문제로 라는 연락이 왔다. 민호는 내 사랑이 잘못인가? 라고 자문했다. 수진이 오빠, 강해져. 이게 한국 사회야. 하지만 변하고 있어 라고 위로했다. 지우는 저택에서 고립됐다. 어머니가 아들아, 아버지 말 들어. 집안 명예라고 설득했다. 지우가 엄마, 제 행복도 명예예요 라고 답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내가 게이라는 걸 어떻게? 지우가 태생이야. 숨길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가족 모임에서 사촌들이 상속자 자격 없어 라고 공격했다. 지우는 포기할게. 자유를 택할게 라고 선언했다. 민호는 지우를 구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LGBTQ 단체와 연대, 언론 인터뷰. 제 연인이 재벌 상속자예요. 사랑 차별받지 마세요. 그의 이야기가 뉴스됐다. 아버지가 분노했다. 내 직장, 집, 다 빼앗을게. 민호의 아파트에 퇴거 통보가 왔다. 지우가 몰래 탈출했다. 민호를 찾아 한강으로 갔다. 아저씨, 재회, 포옹. 하지만 경호원들이 쫓아왔다. 잡아, 추격전.
두 사람은 도망쳤다. 숨겨진 카페에서 포기 안 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수는 준호였다. 아들 데려가. 아니면 이협. 민호의 희생. 지우야, 떠나. 내가 견딜게. 지우가 안 돼. 라고 울었다. 임시 이별, 더 깊은 사랑. 공개적인 대결. 민호와 지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지지자들이 모였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행진. 아버지가 포기해. 상속권 주마라고 제안했지만 지우가 필요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라고 거절했다. 어머니의 개입. 남편, 그만해. 아들 행복하게 해줘. 가족 내부 갈등. 아버지가 무너졌다. 과거 자신의 비밀, 젊은 시절 동성 친구 사랑을 고백. 나도 숨겼어. 용서와 화해. 사회적 반향, 법적 소송, 재벌의 차별 금지, 민호의 카페 재개, 지우의 지지. 시간이 흘러 민호와 지우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았다. 준호가 두 아빠 최고 라고 웃었다. 민호는 카페 체인 오픈, 지우는 LGBTQ 소설 집필, 결혼식, 작은 서약, 영원히 함께. 아버지와 화해, 재벌 일부 기부 LGBTQ 지원, 사회 변화 상징.